미국 전역 장교 러셀 스미스가 했던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전 세계에서 3개 국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 특히나 한국의 최강 예비군 전력은 전쟁 발발 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예비군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전투 능력이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수의 미군 군사기관이나 언론에서 한국 예비군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한국은 전쟁 발발 시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2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 남자를 아무나 붙잡아도 열의 9은 이동사격이나 전술사격은 못 배워도 군용소총을 조작 정비하고 조준사격할 줄 아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나라라며, 모집된 예비역 중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명령체계를 이해하며 이에 따라 사격, 수류탄 투척, 각계 전투, 진직 구축 등을 조건만 낸다면 바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일반적인 정규군이 얼마나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데, 한 국가에서 1천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당장 무장하고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인 무력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당장 남자 11명을 모집해 임무를 하라고 하면 선출된 분대장의 명령에 따라 전장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한국이라며 그야말로 전투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당장 번화가에 나가서 조금의 시간만 투자해도 소총수, 의무병, 통신병, 전차병, 포병 등의 각종 병과 출신의 부사관과 고급 부사관 중 이미 대회 출신의 위관, 못해도 한두 명의 영관급 장교, 심지어 운이 좋다면 장성급 출신 전역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죠. 심지어 이 같은 점이 비단 육군뿐 아니라 해군, 공군도 해당한다는 점이고, 헬기, 수송선 등의 파일럿으로 차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육군은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중요한 공군, 해군 전력은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F-15급 전투기가 일본은 200대, 우리는 60대. 일본의 F-35 스텔스가 107대, 우리는 60대. 앞으로 20대 더 들여온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예 해군은 어떨까요? 5,000도급 이상의 함정은 우리나라가 20척 정도, 일본은 50척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잠수함도 많고, 잠수함의 수준은 서방권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13척으로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괴멸시킨 명량해전을 보면 수적인 열세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란 꿈을 꿔보지만 현실은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징집을 안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원의 30%가 모자랍니다. 또 일본 자위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혈기 넘치는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인 반면, 일본 자위대 평균 연령은 40세로 아재들이란 겁니다. 함성과 전투기는 많으면 좋지만 나이는 많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필승! 다음으로 국방비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60조 정도로 비슷합니다. 일본은 이제 국방비를 GDP 1% 수준에서 GDP 2% 수준으로 2배를 높인다고 합니다. 일본이 국방비를 2배나 높이며 재무장을 선언한 명분은 뭘까요? 중국하고는 다오이다오섬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곳까지 공군력을 보내기 위해서 일본이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은 북한 때문입니다. 탄도 미사일만 쏘면 일본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본 재무장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특히 유럽이나 동아시아에 관련된 국가들에서는 이제 무장을 강화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냉전 시대에 이은 또 다른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만큼 지정학적 조건이 안 좋은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신중히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실리적으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전략 외교와는 다른 유연하고 능수능란한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얼마 전에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반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이 공격해오면 그것만 방어하는 전수 방어가 아닌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예방 공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적이 공격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의이고 명분이고 신뢰만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작정하고 국방비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지금 반격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공격이 가능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나 더 나아가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 로켓하고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차이라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단시간 내에 탄도미사일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주변국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허락하고 그 백으로 하겠죠. 그리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결국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즉 SLBM도 가지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SLBM을 가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 북한, 중국 다 SLBM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보복성 무기로서 SLBM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아래 마음만 먹고 달려든다면 단시간 내에 만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일본이 처음에 단독 개발하려고 했다가 영국과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죠. 영국과 일본 모두 항공기 개발 노하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잡음이 없다면 생각보다 우수한 물건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이권 문제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목표만 보자 하고 협력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물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0, 1 상호 접근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훈련, 인도주의 임무 때 군대 상호 파견, 상대 군인 입국 심사 면제, 탄약 반입 절차 간소화,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 가능의 내용입니다. 지난해 호주와도 비슷한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같은 섬나라고 입헌 군주제이자 제국주의로 다른 나라 괴롭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피어국한테 절대 사과 안 하는 공통점을 가진 나라끼리의 동맹입니다. 하지만 서구 제국주의의 국가들과 일본 제국주의의 다른 점은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을 강점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수탈의 극대화와 함께 한국 민족을 지구 위에서 소멸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단적으로 말하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 간접 지배이든 직접 지배이든 간에 사회, 경제적 수탈을 기본 목적으로 했고 피지배 민족의 민족 보존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민족 문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직접적인 정치적 독립운동이 아닌 한 방관적 정책을 취했죠.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 사회, 경제적 수탈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을 말살, 소멸시켜서 일본 제국 내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차별받는 종족, 천민신분층으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한국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는 악랄한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각종의 간악한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 중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가장 폭압적이고 무단적이었으며 가장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본이 다시 군사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재래식 전략으로 봤을 때 비공식적으로 2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 억제력이 있느냐인데요.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핵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적 토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핵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반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무도 날 못 건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일본도 욕심을 낼 게 뻔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은 영국보다 낫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룡 이지스함을 만든다던데 이게 어떤 걸까요? 지금 이지스함이 1만 톤급입니다. 이거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훨씬 더 많은 함대공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을 탄도미사일로 위협하는 건 북한입니다. 즉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싶은 겁니다. 해상에서 먼저 요격하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북한은 왜 일본을 탄도미사일로 위협할까요? 일본 내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먼저 올까요? 일본에 있는 미군이 오겠죠. 그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공룡급 이지스함 제작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일본은 내일 모레 망하는 국가같이 묘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 규모가 우리의 3배입니다. 물론 국가부채나 이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국가의 외교가 중요합니다. 국익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하고 군사동맹 맺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또 껄끄러운 상대를 우리 뒤편에다 만들 필요는 없겠죠. 세계 2차 대전에서 나치가 전선을 이중화하고 일본이 전선을 이중화해서 둘 다 개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때리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소미아를 파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에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한국의 소부장 산업 견제,
우경화를 통한 집권과 디플레 해결, 군사적 재무장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의 대상이 누구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지금 일본이랑 맞짱 뜰 수는 없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맞짱 한번 떠? 미국 일진 형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GDP 격차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방비를 앞으로는 좀 늘려야 할 겁니다. 이쪽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우리나라 군수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군 보병들의 장비 현대화, 그리고 지금의 훈련 시스템이 점점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1년 6개월 복무를 하는데요. 훈련기간 등 빼면 실제 복무기간이 1년 2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복무하고 병장을 답니다. 1년 6개월 복무하고 병장 계급장을 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복무기간이 굉장히 짧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 군대에만 인적 자원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 버리면 산업에 투자할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아픈 역사이지만 일제강점이 한국 역사에 끼친 해독은 참으로 심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말까지 꾸준히 전개되던 한국의 자주군대화를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점 기간 동안에 한국 사회를 정체시키고 온갖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였으며 결국은 일제강점의 소산으로 남북 분단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민족이 타의에 의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고통받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강점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과거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일본은 과거와 같이 미국의 비호 아래 우리나라를 밟고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실리를 잘 따져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지켜보십시오. 안녕!